안녕하세요. 꿈소빌더 오준서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반도체 후공정 기업에서 엔지니어로 주니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상을 만들지 조금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반도체가 굉장히 호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 산업으로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보를 찾아서 서류를 작성해야 되는지, 좀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면접을 실제로 보러 가실 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보고 가실 텐데 과연 면접관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 참가자가 이 면접자가 어떤 자료를 들고 와서 어떤 수치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거를 자신의 경험과 엮어서 잘 설명하는지를 하루에 한 1000명 서류를 확인을 하고 정말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수백 명까지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가장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업을 합격한 선배로서 어떤 식으로 이런 기업에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면접을 준비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내용으로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저는 이 내가 가고 싶은 기업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사를 찾을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게 관련 뉴스를 찾아보는 게 있을 수 있고 혹은 뭐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리포트를 보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약간 개인적으로는 좀 아는 선배나 좀 주변 지인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혹은 또 각종 뭐 직장인 커뮤니티 혹은 취업 커뮤니티 같은 것을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조금 더 정확하고 기업 인사평가자들이 좋아할 만한 자료를 찾는 법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을 키셔서요.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예를 들어 요즘 또 잘 나가니까 하이닉스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오타가 나왔는데 괜찮고요. SK 하이닉스 본사에 들어가면 이제 이런 뉴스룸이 뜨네요. 좋습니다. 이런 뉴스룸도 여러분께서 꼭 한 번씩 참고하시면 좋은데요. 저는 이런 최신 정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SK 하이닉스라는 회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 그리고 판매하고 있는 그 라인업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단 메뉴에 보시면 이제 뭐 기업 정보, 지속 가능 경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보시면 좋은 게 여기 제품 탭입니다. 이 제품은 현재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제품이라 나와 있지만 뭐 다른 기업의 경우에는 뭐 프로덕트 혹은 뭐 제품, 뭐 컨슈머 이런 다양한 명칭으로 나와 있는데 한번 이 제품을 눌러보시면 결국에 여러분들이 보셔야 하는 내용은 SK 하이닉스에서 현재 실제 판매하고 있거나 만들고 있는 라인업을 확인하는 겁니다. 화면을 내려보면 뭐 MCP, DRAM, CMM, SSD, 낸드 스토리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상세히 보셔야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좀 익숙할 만한 이 D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D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HBM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진행하도록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정보를 찾아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SK 하이닉스의 좀 HBM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가 보고 싶다. 서류나 면접에서. 그러면 여기 모든 라인업이 있는데 그중에 HBM 탭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HBM을 선택을 하시면 정말 많은 라인업들이 나와 있어요. HBM4, 3E, 3EE가 있는데 HBM4 숫자가 위로 갈수록 더 좋은 성능의 HBM을 의미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나는 가장 최근에 HBM을 토대로 서류를 풀어나가고 싶을 수도 있고, 혹은 좀 이전에 HBM 라인업을 통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스펙을 보유하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에게 검증을 받은 뭐 예를 들어 HBM3 같은 걸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보고 싶다. 그것은 자신이 서류를 풀어내는 스타일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후자에 해당하는데요. HBM3처럼 이미 시장에서 검증이 완료가 되고 어느 정도 안정성이 인정된 그런 제품들을 그동안 제가 4년 동안 학교에서 해왔던 프로젝트들과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좀 예시를 들어보면 HBM의 이 덴시티는 16기가에서 24기가 정도라고 나오고, 그리고 이제 스피드, 이 대역폭은 뭐 초당 6.4기가 비트를 하기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패키지 타입은 KGSD라 되어 있는데, 이것은 Non-Good Stack Die라는 또 어떤 패키징 타입입니다. 그리고 이 Available 스펙은 8단을 쌓을 거냐, 12단을 쌓을 거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플리케이션은 이 HBM3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를 나타내는데요. 크게 뭐 서버, 네트워킹, 컨슈머, 오토모티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4년 동안 해왔던 프로젝트 주제가 뭐 네트워킹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 HBM3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겠고요. 어, 이제부터 말하는 게 좀 중요한데, 우리는 이 숫자들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 HBM3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거의 이 기술 리포트처럼 정말 상세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2021년 10월에 개발됐다라는 내용도 있고, 이 어드밴스 서머 디스패션 같은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됐다는 것도 있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이런 12다이 1.5 캐피시티, 그리고 뭐 6기가비트 6기가바이트 per 세컨드, 그리고 1.8배가 더 고대역폭이 됐다, 이런 내용들을 활용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 뉴스나 증권사 리포트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 공식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정보보다는 그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면접이나 서류를 준비할 때 숫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찾을 때는 반드시 이런 공식 홈페이지에 기술 리포트를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류에서 이 HBM3라는 한 키워드를 언급하게 되면요, 당연히 면접관은 얘가 얼마나 잘하는지 확인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그 생각을 당연히 하셨기 때문에, HBM3는 12단이고 뭐 1.8배가 빠르고 뭐 어떤 게 좋다 라는 정말 단편적인 그런 데이터 셋을 외우셨겠지만, 그것보다 궁금한 것은 면접관은 기본적으로 이 지원자가 얼마만큼의 기본 전공 지식이 있고 배경 지식이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극단적으로 HBM이 뭐의 줄임말이냐를 물어볼 수도 있고요. HBM과 일반 D램의 적층 형식이 뭐가 차이가 있냐,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하단에 보면 뭐 인터포저, 로직 다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가 있는데 이런 각각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런 전공의 기초에 대한 지식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숫자에 대한 데이터셋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 리포트에 포함되어 있는, 누가 봐도 힌트가 나와 있는 이런 로직 다이, 인터포저,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와 같은 이런 전공 용어들과 이것들의 역할을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HBM3도 정말 다양한 그런 파트들이 있고 부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다 다 똑같은 게 아니고 또 세부적으로 스펙이 나뉘어요. 그리고 스펙이 나뉘는 것은 그 사용처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금 더 정확하고 네트워크 쪽으로 조금 더 깊이 파고들고 싶고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다, 그럼 이런 파트 넘버를 한번 언급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HBM이라는 게 단순히 정말 메모리, 더 많은 저장 용량을 더 적은 더 적은 사이즈로 밀도 있게 적층을 해서 완성된 그런 신세대 메모리다라고 마무리 지는 것도 좋지만, 이걸 활용하면 기존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이런 반도체에 대한 산업이지만, 정말 반도체가 아니라 자동차 혹은 뭐 일반적인 엔지니어링에서도 다 비슷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했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하면, 서류나 면접에서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숫자이고, 그 숫자들을 확보하는 방법에는 증권사 리포트, 공식 홈페이지, 뉴스 등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숫자를 찾는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다.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해당 기업이 판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의 라인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타겟을 잡고 갈 하나의 제품을 정한다. 그리고 그 제품이 반드시 가장 최신일 필요는 없고 안정성을 입증받은 현재 표준 제품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표준 제품 내에서도 정말 많은 스펙에 따른 제품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품 구분을 한번 읽어보고 내가 또 한번 타겟하고자 하는 세부적인 분야, 서버, 네트워킹, 컨슈머, 어플리케이션, 오토모티브 등 각 분야에 맞는 제품 모델을 찾아서 그것을 서류 혹은 면접 때 언급해 보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고 어찌 보면 정말 새로웠을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을 잘 이해하시고 내가 만약에 회사에서 면접을 진행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어떤 지원자를 뽑고 싶을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기본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서류가 아무리 화려해도 기업에서는 화려하고 눈에 띄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고 머릿속에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잘 잡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꼼수 빌더의 서류, 면접 준비 방법, 특히 공학 계열 학생들을 위한 서류와 면접 준비 방법이었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폭넓은 대화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